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23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3%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의 상승폭을 바라봄에 있어서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것 같아요. 전날 미국 증시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상승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어찌 됐던 간에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상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 0.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특별하게 크게 빠지거나 또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특징이 있었던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도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등락폭이 컸던 것 같죠. 오랜만에 위메이드가 한번 강세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그동안 흐름이 좋았었던 HLB, 오늘은 약세 흐름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그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등락은 보여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은 이틀 연속으로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거래 대금을 보세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는 그래도 10조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면 최근에는 8조도 기록을 하고 오늘은 7조 7천억 원, 굉장히 저조한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조금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거래 대금도 충분히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 주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은 반대로 코스닥이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었네요. 그렇지만 어제하고 달리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아마 오늘 많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이 정도 수급은 많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오늘 상승이 나왔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LNF, HMM, SK하이닉스, 후성,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오늘도 이 두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은 LG이노텍, HMM, LG화학, LG생활건강, 현대차,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LG그룹주가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마감이 되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직전 금요일날 미국의 나스닥이 0.3% 하락이 나왔어요. 뭐 일단 수치만 봤을 땐 그렇게 크게 빠졌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저가가 마이너스 3%, 그리고 고가는 1.4%였거든요. 그래서 종가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이 하루 동안에 4.5%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변동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종합주가 지수가 2%만 움직여도 우리가 조금의 변동성이 심했었다,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나스닥 지수를 보면 거의 4%, 5%, 요즘에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는 특징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정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런 변동성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을 보면 S&P 500은 전날과 거의 동일하게 마무리되었고, 마찬가지로 하루의 등락폭을 살펴봐도 저점이 마이너스 2.3%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정말 심했었고, 다우지수도 물론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금요일날은 저점이 2%까지 내려갔었네요.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0.7%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5%,
그리고 반대로 상해지수는 0.5%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기대감을 걸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2시쯤 되었고,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오늘 시가가 거의 고가 부근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전장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출발을 했었지만 그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국내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국내를 방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미국 시장도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흐름도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국내 시장만 이렇게 유독 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주제가 가뭄의 단비 역할 같은 그런 기대감을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보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미국 시장 모두 지금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악재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내 시장만의 어떤 좋은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추세 상승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시장을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근처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래도 21선은 한 차례 안착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크게 볼게요. 자, 4월 초였었죠? 이때가 며칠이었냐면 4월 7일. 이 당시에 처음으로 21선을 이탈하고 계속 21선과 맞닿으며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4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1선은 소폭이나마 상회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21선 위에서 조금은 지켜주는 시간들이 길어진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강 후약 패턴, 오늘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투자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정의선 회장이 미국의 UAM, 로보틱스 등에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고, 오늘 그 때문에 UAM 관련주들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베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고가는 20%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비한다면 조금은 빠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파이버 프로 마찬가지로 UAM 관련주고 현재 2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대표적인 종목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죠. 자, 그리고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1분기에 매출이 3억을 밑돌면서 며칠 전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을 제외하고 UAM 관련주로서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런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어떤 재료와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 이게 정말로 실적에 의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대감에 의한 움직임인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UAM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라고 볼 수 없고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종목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손절 라인이 있어야 돼요. 이 손절 라인이 없다는 것은 이런 기대감에 의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때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에 의한 상승이다, 그렇다면 주가가 조금 주춤할 때, 그리고 매년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혹시나 분기 실적이 조금은 저조했을 때, 그때는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서도 한번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버텨본다던가. 자, 그렇지만 실적에 의한 상승이 아닐 때는 철저하게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고 내가 조금은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의 댓글을 가끔씩 보면 이런 기대감에 의해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테마주들 있죠. 예를 들어 작년에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NFT 관련주들, 특히 이런 종목들의 고점에 매수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하고 제조업 기반의 성장주들, 예를 들어 반도체, 2차전지, 그런 종목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구분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새로운 기사를 보면
아이폰이 전면 카메라에 한국산을 쓰겠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아이폰 14가 출시가 되는데 여기 전면 카메라에 LG 이노텍 카메라가 장착될 것이다. 그런 발표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동안 전면 카메라는 한국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주로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양이 높고 고가 제품이라 볼 수 있는 후면 카메라는 국내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중국 카메라 업체의 퀄 테스트 폼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면 카메라에도 LG 이노텍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다. 그런 발표가 나왔고, 그 때문에 고점에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LG 이노텍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 이노텍은 사실 애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LG 이노텍하고 굉장히 또 밀접한 관련주가 있어요. 바로 자화전자.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종목도 최근에 한 차례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5%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자화전자는 LG 이노텍의 손떨림 방지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쪽은 굉장히 연관성을 가진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는 한번 참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간략하게 삼성전자 한번 짚어볼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수의 흐름처럼 시가는 굉장히 양호했었는데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중반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함께 제조업 동맹을 맺었다. 그런 취지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물론 중국 시장과는 관계가 껄끄러질 수는 있어도 어쨌든 삼성전자 앞으로 방향성을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기회의 우위를 잡지 않았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서 오랜만에 21선을 돌파했고 지금 61선과 맞닿았어요. 때문에 오늘 흐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주가가 조금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신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2분기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인 만큼 이번 주도 항상 힘내시면서 언제나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